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지금 계속 이번 주에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외국인 고용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나라에 채용했을 때, 우리나라 업체에서 채용했을 때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한번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무를 하면은 당연히 한국 사람과 같이 유사한 그런 노동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처리 문제도 발생하는 거고, 또 일하다가 또 이제 임금이나 연차 수당 또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또 부당하게 해고돼 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인상이 남는 사건 중에 몇 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퇴직금 관련해서 또 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퇴직금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이런 법정 의무가 바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이 퇴직금은 이게 그러니까 2010년도까지만 해도 5인 이상만 발생했는데, 10년도 이후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그러니까 1인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쩌면 가게에 이제 종업원이 1명 내지 2명 사용하는데, 여기에서도 1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퇴직금은 임금이다, 당연히 줘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외국에서 공부를 했다든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은 이렇게 퇴직금이,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모르고 있다가 퇴직금이 추가적으로 주는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안주도 청구를 안 하다가 이제 다 주변에서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이 이렇게 좀 발생하는데, 한 회사는 여기는 국제 외국인 학교, 서울에 있는 국제 외국인 학교에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사실 똑같은 시스템을 갖다가 한국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근로자들은 10개월 단위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0개월치 임금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동안 방학 때는 자연스럽게 자기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2개월이 지나가지고 복귀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10개월 근로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회사에서는 국제 외국인 학교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금을 지급 안 하면서 우리는 미국식으로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1년을 근무 안 하고 계속 이제 재계약했다,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공인노무사가 볼 때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를 했고 2달은 한해 방학이 있고, 비록 임금은 발생 안 하지만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5년을 일했다 하면은 매년 2달만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 기간만 계산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감독관도 수긍을 해서 이제 여기 국제 외국인 학교에서는 이렇게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뿐만 아니고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한테도 다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한국의 유명한 원어민 학원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근로자들한테 다른 회사보다 100만 원 더 주는 대신에 여기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퇴직금 청구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서명을 했고, 또 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의에 대한 강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프리랜서다, 그리고 퇴직금도 다른 데보다 100만 원씩 다른 데보다 100만 원씩 더 주고 있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한 20년 동안 굉장히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영업도 하고 또 좋은 조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근로자 몇 명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와 가지고 왜 다른 데는 다 퇴직금이 있는데 자기들만 퇴직금이 없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왜 근로자인 이상은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 제가 설명했고, 근데 자기들이 저한테 보여준 거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했지 뭐 근로계약 체결 안 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가지고 근로를 하고 근로자로서 일하게 되면 당연히 그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근로계약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런 형식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했으면 당연히 근로자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근로자들이 퇴직금 받지 않기로 약속을 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15조에 보면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는 무효화한다. 그 무효화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이런 내용을 제가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한테 이 사건을 맡겼고 본 노무사는 이 근로자를 그 원어민 강사들을 대표해서 최종적으로 못 받았던 퇴직금을 받아주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두 가지 사례를 설명을 하셨는데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봉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기 때문에 그 아마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도 그 개념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그 프리랜서 계약에 혹시라도 퇴직금 지급 안 한다 뭐 이런 그 내용이 있더라도 꼭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본 그 시간 미니멈 그 시간 그 수당보다 적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 퇴직금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퇴직을 전제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 아니고 보통 보너스라고 해서 오히려 평균임금을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도 아까 내가 금방 설명한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15조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인 이상은 퇴직금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가 이런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고 나는 받지 않겠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임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근로자한테 이제 줘야지 됩니다. 비록 그렇게 서로 합의했더라도 안 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받고 뭐 반환을 한다 이런 거는 되지만은 그런 절차가 아니고 아예 지급하지도 않는 자체는 근로기준법에 굉장히 큰 위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럼 퇴직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또 다른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는 사건 중에 해고 징계에 관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또 소개를 해주시죠. 예, 특히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 그 해고 사건이나 징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발생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언어적인 차이, 또 문화적인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편견이나 또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고리가 깊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갈라서면서 이렇게 해고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것도 특히 또 국내법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한 예로서 스위스에 있는 한 회사의 임직원이 한국에 파견돼 가지고 이제 새롭게 한국 지사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스위스에서 온 이 근로자에서 그 본사에서 어떤 내부자 거래로 위반돼 가지고 관련된 부서 직원을 다 해고됐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에서 그러니까 스위스 본사에서 한국 지사한테 여기에 불법 행위로 적발됐던 그런 부서에 있는 직원이 한국에서 파견돼서 일하기 때문에 이 근로자를 적시에 해고하라 이런 걸 한국 지사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사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근로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강남 노무부에 찾아와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이제 제가 담당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비록 외국에서 타당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게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다 그러면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되고 또 회사의 규정도 적용되는데
그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 해고에 대한 서면 통지도 없이 해고했다. 그래서 이거는 부당 해고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노동위원회에서도 그런 취지로 제출했는데 회사가 미리 잘못된 걸 인식을 하고 그 신문 회의에서 그 노동위원회 어떤 공익위원회 합의를 제안했고 우리 근로자는 최소한 한 8개월 이상의 급여를 준다면 합의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아무 조건 없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국과 서양의 그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퇴직금이라든지 해고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데 우리 강남노무법인에서 근로자를 대변해서 좋은 결과를 낸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그 외국인도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이상은 그 차별 금지 규정도 적용되고 또 어떤 그러니까 국적에 의한 차별 이런 것도 근로기준법에 어떤 그렇게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차별 금지 조항으로 있고 벌칙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외국인도 한국인하고 똑같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